안녕하세요. 커먼와인입니다. 유독 레드와인을 마시면 두통과 함께 불편한 느낌을 받는 이들이 있죠. 레드와인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메스꺼움과 두통이 생기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UC 데이비스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레드와인 속 플라바놀 성분인 퀘르세틴이 알코올 대사를 방해해 두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음료를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면서 안면 홍조, 두통, 메스꺼움 등을 일으키는데요. 체내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테이트 등으로 바뀌면 이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되지 않고 쌓이면 두통과 구토 등 숙취를 일으키게 되죠. 특히 동아시아인의 40% 정도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레드와인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퀘르세틴이 혈류에 들어가면 퀘르세틴 글루크로니드라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알코올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해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퀘르세틴은 건강에 좋은 물질로 알려졌지만 알코올과 함께 대사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네요. 퀘르세틴은 포도가 햇빛에 반응해 생성하는 물질로 포도송이의 햇빛 노출 정도에 따라 함유량이 많으면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알코올 발효와 숙성 등 와인 메이킹 과정에서도 퀘르세틴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의 기사인데요. 음주 활동이 많아지는 연말, 숙취 해소는 어떻게 하세요? CNN에 재미있는 보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저는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는데 커피로 해장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알코올 연구 과학자이자 숙취 관련 저서의 저자인 존 브릭 박사는 평소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숙취로 이미 머리가 아픈 와중에 카페인 금단 증상까지 겹쳐 2배로 두통이 심해질 수도 있다면서 숙취가 있다면 커피 4분의 1컵 정도를 마시고 상태를 체크하라고 말합니다. 카페인이 눈에 띄는 효과를 내는데 약 20분이 걸리는데 만약 커피를 마셔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마시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였네요. 카페인은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높이기에 체질에 따라 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오히려 숙취가 더 심해지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숙취가 더 심해질 수 있고 탈수 증상까지도 겪을 수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커피로 해장하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숙취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시간이라는 것을요. 와인은 가장 대표적인 향을 즐기는 술입니다. 인간은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민한 감각을 가질 경우 실제 생활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와인을 즐길 때는 이러한 능력이 도움이 되긴 하죠. 물론 타고난 재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향을 감별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은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와인의 향을 구분할 때 흔히 1차 향, 2차 향, 3차 향으로 나눕니다. 1차 향은 포도 본연의 향을 말하고 2차 향은 와인의 양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향, 그리고 3차 향은 숙성을 통해 발현되는 향입니다.
1차 향은 포도 자체에서 기인하거나 알코올 발효를 통해 나타나는 향을 말하며 가장 다양한 종류의 아로마가 있습니다. 보통 향 분자는 포도 껍질에 존재하며 껍질을 함께 넣는 침용 단계에서 추출됩니다. 주로 품종 고유의 특징이 반영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까베르네 소비뇽의 블랙커런트 향, 뮤스카 품종의 장미향, 게브르츠 트라미너의 리치향, 시라의 후추 풍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포도가 재배되는 과정에서의 기후 및 토양과 같은 때로와는 물론 가지치기와 재배 밀도 등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수확 시기의 다양한 변수와 이후 취급 과정에서의 결정사항들도 모두 아로마의 강도 및 종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를 예로 들면 서늘한 부르고뉴에서의 샤르도네는 풋사과 배, 레몬 등의 향이 지배적이라면 따뜻한 기후에서 아주 잘 익은 샤르도네는 복숭아와 같은 핵과류를 넘어 파인애플의 열대 과일까지 과일류 스펙트럼의 끝까지 도달하죠. WSET 레벨 3에서 규정하는 1차 향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꽃, 초록과일, 감귤류 과일, 핵과류, 열대과일, 붉은과일, 검은과일, 말리거나 익힌 과일, 식물성, 허브, 향신료, 기타입니다. 2차 향은 발효 후 양조 과정을 통해 생성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조 기술로 오크 사용과 젖산 발효, 그리고 효모 자가분해가 있습니다. 오크 사용 시 더해지는 풍미는 가장 쉽고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죠. 토스트, 삼나무, 훈연, 바닐라, 코코넛 등인데 사용하는 오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향이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이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젖산 발효, 즉 MLF는 톡 쏘는 사과산이 부드러운 젖산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흔히 버터 향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다이아세틸이라는 성분에 의한 것으로 MLF를 진행하면 강렬한 과일 풍미가 다소 줄어들어 신선한 과실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와인 스타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모에 의한 풍미가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재소임을 다한 효모는 찌꺼기로 남는데 이를 와인과 계속 접촉시키면 빵에서 맡음직한 은은한 고소한 향이 나죠. 샴페인에서 가장 흔하게 표현되는 풍미입니다. 다음은 WSET에서 정리한 2차 향 리스트입니다. 이제 3차 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병 숙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일부 정리했었죠. 3차 향은 오크에서의 숙성이나 병입 후 병 안에서의 숙성 과정에서 산화와 환원 반응에 의해 발현되는 풍미입니다. 오크통에서 장기간 숙성하면 커피, 토피, 카라멜과 같은 향이 나고 병에서 장기간 숙성하면 가죽, 버섯, 허브, 꿀, 흙, 베이킹 향신료와 같은 향이 납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숙성 과정을 통해 1차 향이 변화하는데 신선한 과일 향이 말리거나 익힌 과일의 아로마로 표현됩니다. 레드와인은 말린 자두, 건포도, 무화과 등으로 화이트 와인은 말린 살구, 오렌지 마멀레이드, 설탕에 절인 과일 향이 납니다. WSET에서는 다음과 같이 3차 향을 분류했습니다. 이 향 모두를 기억하고 구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테이스팅 노트를 쓰는 연습을 하면서 익히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품종을 사용했고 지역적인 특징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떠한 양조 과정을 진행했고 숙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와인을 시음하지 않고 테크니크 시트만 봐도 이 와인이 어떤 특징을 보일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